자, 1번. 그림은 해수면 아래에서 지층이 퇴적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퇴적물이 쌓일 때는 수평면과 나란하게 쌓인다. 자, 수평 퇴적의 법칙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니은. 현재 지층이 기울어져 있는 지역은 지각 변동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 사층리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사층리는 이 층리면 층리 단면에 이렇게 사층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층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는 지질 구조적으로 지층 층리면이 여러 개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층리의 단면에서 나타나는 퇴적 구조가 사층리인 거고, 더 큰 규모인 지질 구조에서의 지층이 기울어져 있다는 걸 니은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층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지각 변동을 받았다가 맞습니다. 디귿. 이 과정으로 지층 누중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역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서대로 쌓였죠. 그래서 가장 아래에 있는 지층이 가장 오래 있는 지층이다.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2번입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2번입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역에 분포하는 지층의 암석의 생성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지사학의 법칙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자, 지층 누중의 법칙. 자,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면 아래에 있는 지층일수록 오래된 지층이다. 사용할 수 있죠. 자, 관이의 법칙. 여기 보면은 이제 화강암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강암 표시가 이게 플러스 표시가 이게 화강암 표시입니다. 자, 화강암층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화강암층과 기존에 있던 지층들이 만나는 구역에 변성 부분이 나타났죠. 이 접촉 변성이 나타났어요. 변성됐다는 얘기는 이 관입할 때의 마그마 열기로 인해서 기존의 지층이 변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순서를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입한 암석은 관입당한 암석보다 나중의 것이다. 쓸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디귿 같은 경우 동물군 천이 법칙인데 그 어디에도 화석과 관련된 내용은 없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게 되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여기 보니까, 자, 일단 B 암석과 A 암석이 보이는데 A 암석이 B 암석에 의해서 변성이 됐죠. 그죠? 이렇게 변성 부분이 났다는 걸 보면은 A는 B에 의해서 관입당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 B가 관입한 상태다. 이 녀석은 관입암입니다. B는. 근데 위에 왔던 C지층이 있는데 C지층은 변성된 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B에서 관입한 암석이 C의 기저여감의 형태로 지금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걸 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기저여감이니까 이거는 부정합입니다. 그래서 생성 순서를 보면은 A가 생성된 후에 B가 관입을 했고 그 후에 부정합이 발생을 해서 B를 기저여감으로 포함한 C층이 퇴적이 된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 자, A는 B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맞았죠? B에서는 C 암편이 발견될 수 있다. 발견될 수가 없죠. 그죠? 만약에 B에서 C 암편이 이렇게 포획이 되려면 C가 있는 상태에서 B가 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다면은 이 위치의 C층도 변성을 받았겠죠. 그죠? B와 C의 관계는 관입의 법칙을 이용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정합의 법칙을 이용해야겠죠. 그죠? 정답은 1번입니다. 5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단층이 생성된 후 습곡작용이 일어났다. 지금 보면은 여기 단층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단층이 끊겼는데요. 이 층이 끊겼는데 이 단층에 의해서 습곡면도 끊겼죠. 그래서 습곡된 지층이 끊겼습니다. 그랬다는 얘기 뭐냐면 습곡된 이후에 단층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단층이 생성된 이후에 습곡이 일어났다 했으니까 잘못됐죠. 자, 습곡작용이 일어난 후 A가 관입하였다. 지금 보니까 A는 지금 습곡의 영향을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습곡이 된 이후에 A가 관입한 겁니다. 맞았고요. 디귿. B와 C 사이에는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었다. 지금 보면은 B와 C 이 면이 평탄하지 않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기저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부정합이다라는 거를 이제 찾아내는 단서 중에 하나가 이 단정되지 않은 울퉁불퉁한 지층리면 그리고 기저여감 요거 두 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습곡이 있는데 위에서 습곡이 전혀 보이질 않죠. 이렇게 됐다는 건 뭐냐면 경사부정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부정합이니까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었죠.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화성암 P와 Q의 절대 연령 각각 2억 년과 1억 년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P와 Q는
나이를 안 알려줬어요. 근데 이건 나이를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잘 보면은, 자, 일단 A지층이 있는데, A지층을 P가 관입해서 들어왔죠. 그죠? 근데 그 상태에서, 관입한 상태에서 부정합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기저감 표시인 거 잘 보이죠? 그래서 B층이 지금 쌓였습니다. 그죠? 그럼 A 다음에 P가 관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B가 이제 부정합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엔 Q가 없었던 거죠. 근데 B층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Q가 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은 건 P고, 나이가 어린 건 Q가 되겠죠. 그러니까 P가 2억 년이 된 거고요. Q가 나이가 1억 년이 된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자, A는 육지에서 퇴적되었다. 육지에서 퇴적되었다면 삼엽충, 바다에서 사는 생명체가 화석으로 존재할 수가 없겠죠. 육지가 아니라 해양입니다. 니은 B는 중생대 때 퇴적되었다. 자, B 나이가 지금 2억 년이라 했잖아요. 그죠?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이에 중생대 퇴적되었다. 맞죠? 디귿 화성암 P가 생성된 후 이 지역은 융기한 적이 있다. 왜냐하면 P가 생성된 이후에 지금 침강에서 융기에서 깎였잖아요. 그 다음에 침강에서 다시 쌓인 후에 다시 융기에서 나무가 생겼죠. 그러니까 적어도 2회 정도는 융기한 적이 있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그림은 어느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과정을 모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현재는 이렇게 돼 있고요. 현재는 여기 회색이 있었는데 1억 년이 지났더니 회색이 사라지고 검은색이 생겼죠. 그럼 우리는 이 회색이 모원소고 B가 검은색이 붕괴돼서 만들어진 자원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자, A는 모원소, 그죠? B는 자원소이다. 검은색 자원소이다. 맞았죠?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1억 년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처음에 16개의 모원소가 시작을 했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1억 년 후에 8개의 모원소가 남고 8개의 자원소가 만들어요. 딱 정확히 반으로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1억 년 만에 반이 됐다. 반감기 2억 년이다. 맞죠? 현재로부터 2억 년 후 A는 모두 B로 변하는 게 아니죠. 그죠? 지금 현재로서는 1억 년 후에 8대8 그죠? 1대1이 되었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남아있는 모원소 8개가 또 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럼 모원소는 4개가 되고 자원소는 12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그림은 방사성 동위원소 X의 붕괴 곡선을 표는 화성암 A와 B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X와 X가 붕괴되어 생성된 원소 Y의 함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X가 방사성 동위 원소예요. 얘가 분해가 되면 Y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건데 화성암 A와 B에서 각각의 함량 B를 나타낸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설명. 자, A와 B를 이제 물어봤는데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 그러니까 X가 모원소, Y가 자원소인데 화성암 A 같은 경우에 모원소와 자원소의 함량 비율이 5대5예요. 그러니까 X의 함량이 50이다 이거죠. 그럼 반감기가 2억 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의 방사성 동위원소 X의 반감기는 2억 년이다 알 수 있고 화성암 A의 나이 역시 2억 년이다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화성암 B는 X가 50%보다 많죠. 그러니까 아직 반감기를 거치지 못한 거예요. 그럼 2억 년보다 나이가 어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A는 B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맞습니다. B가 어리니까요. 니은 A의 절대 연령은 4억 년이다. 4억 년이 아니라 2억 년이죠. 틀렸습니다. B가 생성될 당시 바다엔 산유충이 형성하였다 했는데 B는 2억 년보다 나이가 어린 거예요. 지금 보면 화성암 B는 X의 함량이 75%잖아요. 그럼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이가 1억 년도 안 됐죠. 그럼 이때는 산유충이 번성할 때가 안 됩니다. 산유충은 고생대죠. 고생대는 2억 5천만 년 전보다 더 나이가 먹었을 때입니다. 고생대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죠. 9번 그림은 화석을 고생물의 생존 기간과 분포 면적을 기준으로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으로 구분한 것이다. 자, A와 B 이렇게 나왔는데 간단합니다. 생존 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이 짧은 애들 있죠. 그죠? 분포면 좁은 애들. 그러니까 특정 환경에서만 사는 요런 A 같은 녀석을 시상 화석이라고 합니다. 전에 수업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시상 화석. 시상 화석은 심지어 현재까지 살아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자, 근데 B 같은 경우에 생존 기간은 짧은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아주 넓은 곳에 살았죠. 그죠? 얘는 표준화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A는 표준화석 틀렸죠? D는 고사리 화석을, 자, 고사리 화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사리라고 보는 거는
양치 식물군을 보는 겁니다. 이런 화석 같은 경우에는 시상 화석으로 보는 게 타당하죠. 그죠? 쿡소니아 라고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학명이 나온 게 아니라 현재도 지금 고사리가 살아 있잖아요. 근데 과거도 양치식물군 고사리가 살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사리의 생태적 습성을 보고 과거의 고사리가 발견된 화석의 생성 당시의 환경을 알 수 있는 거죠. 디귿. 화석을 이용하여 지층에 대비를 할 때는 주로 표준 화석을 하는 게 아니라 표준 화석을 하는 게 맞죠? 미안합니다. 정답은 4번. 자, 10번입니다. 그림 가는 화폐석 화석을, 그러니까 화폐석이 신생대죠. 그죠? 신생대 표준 화석입니다. 자, 나는 산호화석이라 했으니까 얘는 시대를 쓸 필요가 없죠. 왜냐면 얘는 시상화석이니까요. 자, 이에 대한 설명. 가는 표준화석이다. 맞았죠. 나는 육지에 퇴적된 지층이 아니라 산호기 때문에 바다겠죠. 따뜻하고 얕은 바다. 그죠? 디귿. 지질시대를 구분할 때는 표준화석보다 시상화석을 이용한다? 지질시대를 구분할 때는 표준화석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그림 가원하는 과거 지구의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나무의 나이테고요. 나는 빙하코어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자, 나이테를 이용하여 과거의 기온과 강수량 변화를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조밀하고 넓고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나이테의 간격이 조밀조밀해졌다는 건 생장이 좋지 않았다. 생장이 좋지 않다면 한랭했고 강수량도 많지 않았다. 근데 나무의 나이테의 간격이 점점 퍽퍽 넓어지고 간격이 넓어졌다 라는 얘기 뭐냐면 생장하기가 좋았다. 그건 따뜻하고 강수량도 많았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단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문제는 뭐냐, 나무의 나이테는 연령은 연대는 수천 년을 넘지 못한다. 이런 단점이 있었죠. 일단 기억 맞고 니은. 나에 들어있는 공기방울을 이용하면 과거의 대기 조성을 할 수 있다. 당연하죠. 특히 이산화탄소, 메테인 같은 온실기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디귿. 가는 나보다 오랜 기간 동안의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데 이용될 수가 없죠. 그죠? 빙하는 우리가 만년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더 오랜 시간 동안 보존이 가능하지만 식물의 화석은 수천 년이 전부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그림은 현생 노대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주의 있게 봐야 될 거는 중생대 땐 빙하기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 신생대 초반에 온난했지만 나중에 빙하기가 왔고요. 고생대 중간에 한번, 말기에 한번 빙하기가 있었다. 자, 중생대는 빙하기 없었다. 기억 맞고요. 고생대 후기에는, 고생대 후기면은 이제 뒤쪽이죠. 추웠던 시기입니다. 중생대 후기보다 산호가 서식할 수 있는 최대 위도가 높았을 것이다. 자, 산호가 서식할 수 있는 최대 위도가 높았다라는 건 뭐냐면 더 고위도까지 따뜻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고생대 후기에는 중생대보다 한랭했죠. 그러면 최대 위도가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그리면 여기가 적도잖아요. 지금 적도 지방에 산호들이 많이 분포를 하는데 더 뜨거웠다면 산호들이 더 위까지 번식을 했겠죠. 그러면은 최대 위도가, 서식할 수 있는 최대 위도가 더 높아지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서술이죠. 디귿. 신생대 초에는 현재보다 극지방에 분포하는 빙하 면적이 넓었다. 자, 신생대 초에는 그러니까 현재보다 따뜻한 시기죠. 그럼 극지방에 분포하는 빙하 면적이 넓은 게 아니라 좁았겠죠. 따뜻했으니까요. 그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3번입니다. 그림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과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을 나타내는 것이다. 딱 그림 보자 이제 느낌이 오죠. 지금 보니까 단층이 보이고 단층에 의해서 화성암이라는 녀석이 잘렸죠. 관이암이 잘렸습니다. 관이된 이후에 단층이 일어났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조금만 더 하자면 여기 단층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단층면에 올라타고 있는 이쪽이 상반이 되는 거고요. 단층면에 매달린 이 녀석이 하반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반이 상반보다 위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상반이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단층은 무슨 단층이다? 정단층입니다. 그러니까 정단층이 있다는 얘기 뭐냐면 양쪽에서 지층을 잡아당긴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물어보지 않아도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석회암층은 깊은 바다에 퇴적되었다. 지금 석회암층 여기 있는데요. 지금 석회암층 여기 있죠. 보면은 이제 해양 생명체가 보이는데, 이렇게 해양 생명체가 보인다는 거는 그 당시에 산호잖아요. 이거 산호라는 녀석은 깊은 바다에 사는 생명체가 아니죠. 깊은 바다에서 퇴적되었다는 얕은 바다입니다.
화성암은 고생대 관입하였다. 지금 봤는데 이제 고생대 관입을 했는데 지금 중생대 지층을 통과를 했네요. 지금 암모나이트가 있잖아요. 고생대 관입한 게 중생대 지층을 관입을 했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관입한 암석은 관입당한 암석보다 최근의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관입암은 중생대 암모나이트보다는 그 이후에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생대 관입할 때는 안 되겠죠. 단층 작용은 화성에 관입한 후에 일어났다. 맞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 그린 가와 나는 지질시대에 번성했던 생물의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자, 필석이랑 방추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만 봐도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둘 다 고생대 표준화석이다 라고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알아도 문제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가 번성했던 시기에는 공룡이 출현했다가 아니죠. 그죠? 공룡은 중생대입니다. 니은 나가 번성했던 시기에 속시식물이 전성기를 이루었다. 자, 고생대니까 속시식물이 아니라 양치식물이겠죠. 그죠? 겉시식물이 중생대, 속시식물은 신생대입니다. 자, 가와 나의 화석이 산출되는 지층은 모두 바다에 태역되었다. 바다에 떠다니던 부유생물체고요. 방추충 역시 얕은 바다에 살았던 생명체입니다. 그 정답은 2번이죠. 자, 다음은 지질시대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건들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 양서류가 전성기를 이루었으며 양치식물이 거대한 산림이다. 라는 건 언제입니까? 이거는 고생대죠. 자, 히말라야 산맥과 알프스 산맥, 자, 신생대입니다.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대서양과 인도양, 판게아 분리니까 이거는 중생대죠. 그죠? 그럼 순서대로 하자면은 가, 다, 나 순이겠네요. 그럼 가나다 순으로 일어났다? 잘못됐죠. 가 시기, 고생대에는 빙하기가 당연히 있었죠. 다 시기, 중생대 시기에는 바다에는 암모나이트가 번성했다. 맞았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그림은 현생 누대 동안 생물과의 멸종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봤는데 여러 이제 멸종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에 대한 설명. 자, 현생 누대 동안, 지금 현생 누대 동안이라 했는데 5번의 대규모 멸종이 있었다. 자, 보니까 대규모 멸종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번 찍을 수 있겠죠. 그죠? 10% 이상 5번의 대규모 멸종이 있었다. 맞았죠. 생물 과외수를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의 멸종은 고생대말, 그죠? 이때 고생대말 대량 멸종이 있었다. 암모나이트가 멸종한 시기에 전체 생물 과의 약 12%가 멸종했다. 자, 암모나이트가 멸종한 시기니까 이제 중생대 말이겠죠. 중생대 말을 봤는데 지금 봤더니 15%를 넘었죠. 15%가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죠.